뭐 어차피 나중에 편집할 거여서 아, 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네, 지금 녹화 시작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다들 오셨으면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앙지부 이준형이고 이번 프리팅커스 10주년 연합 세미나에서 이제 첫 번째 세미나 발제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2년 반 만에 이제 대면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자유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만나고 모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유전자 조작 생물 옹호론, 이제 자연주의 사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사기를 폭로를 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식량의 위기를 제가 폭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식량 대표적으로 우리 식량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 수많은 이기적인 기업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사람들에게 이 자기 소비자들 모르게 온갖 부정한 것과 악랄한 이제 내용물을 이제 섞어서 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식량 중 세 가지 종은 이제 우리 식량 중 매우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는 세 개 종을 유전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서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만들어서 그 어떠한 실험이나 확인, 검증 과정 없이 이제 대규모로 판매해서 재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다른 식량 중 하나는 식량 중 이제 소화불량, 뭐 변비, 두통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유제품도 있는데 이것 또한 아무런 제재 없이 오히려 반대로 온라인이나 이제 디지털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사망이 이제 종종 확인되는 식물 또한 공연히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 세 가지가 무엇인가? 우유, 감자, 그리고 밀입니다. 자, 그 유전 세 개의 종을 이제 짬뽕을 해서 그 합친 그 생명체란 무엇이냐? 밀이라는 이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밀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저기 필터 먹는 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이 종들을 고대 농민들이 물론 본인들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서 식물의 특성상 이제 원래 2N인 이제 유전자를 이제 6N의 유전자 배합을 우연히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재배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전자가 조합되면서 여러 가지 종들의 특성을 하나로 결합되었고 또한 이제 유전자 조합의 과정을 통해서 알의 크기라든지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입에 감자, 다들 아시다시피 감자는 싹이 나기 시작하면 독성 물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감자는 이제 물론 판별하기는 쉽지만 잘못 먹으면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우유를 이제 기존부터 마시던 문명권에서는 락토스라는 저당 분해 효소가 이제 성인기가 되어서까지 계속 분비되면서 우유를 마시는 것이 인체에 무해하지만 그 이외에 한국을 포함한 이제 대부분 동양 문명권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이후에 이제 우유를 마시게 되면은 락타제를 분해할 효소가 없어지면서 대장균 등이 이제 대규모로 증식을 하고 서양에서는 잘 알려진 이제 저당 불내증, 유당 불내증이라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유전자 조합 식물들을 만들어낸 과정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겁니다. 이 괴랄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유전자 조작 생명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포 내에서 임의의 암컷과 수컷 사이에서 유전자가 마음껏 거의 무작위로 뒤섞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그런 방식으로 분해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그 어떠한 이제 검증 과정이나 절차는 없고 실제로 많은 경우 그 생성되는 이제 세포들은 사멸하거나 기형을 가지거나 분모와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GMO 금지론에 대한 생물학적인 근거를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키포인트인데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 조작 생명체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지만 유전자 조작 생명에 대한 이 사회에 만연한 이 공포를 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유성 생식을 하는 모든 생명체는 두 개체의 유전자를 거의 무작위로 섞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전적인 조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전자 조작 생물 하면은 이상한 실험실에서 나온 주사를 찔러 넣어서 만든 옥수수 아니면 목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유전자 조작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과학에 대한 그 공포에서 비롯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 그러한 공포감,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나오는 공포감이 있는데 저는 가장 먼저 그것부터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유전자 조작 생명에 반대하는 새로운 실험에 대해서 의학 실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보면은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 과정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잘못된 경우도 나왔다. 그러한 반박을 하는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성된 유전자 조작의 과정은 그 어떠한 이제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도 않았고 추후에 이제 검증 절차라든지 그런 건 일절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은 현대에 와서 생겨난 신기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예전 인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생명의 시작부터 항상 있어왔던 것이고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인간의 손으로 보다 더 이제 타겟팅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 이상하거나 부정하거나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특히 이거는 유럽에서 조금 더 많이 보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유전자 조작 생물은 두려워해야 할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경제학적인 겉으로는 경제학적인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하게 이러한 사고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유전자 조작 생명체들은 물론 생물학적으로 해롭지 않고 유전자가 이제 다른 작물로 흘러나간다던가 그러한 것은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걱정일 수 있지만 만약 이제 유전자 조작 생물을 기업에서 배출하기 시작하면은 몬센토와 같이 이제 땅에 그냥 씨앗에서 나는 것을 심으면은 이제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유전자 조작 생물을 만들 것이고 그 이외에도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지금 일반적인 작물을 재배하는 회사들이 전부 망하고 농민이 전부 망해서 우리는 나중에 이 사람들의 폭리에 저항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유전자 조작 생물을 사야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논리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런 논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으로만 이제 표명이 되고 기저에 있는 사고로만 이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은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러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냥 GMO 유전자 조작 생물을 만들어서 만약 한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가격을 올린다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다른 데에서 그냥 사면 됩니다. 아마존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곡물을 재배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해온다면은 충분히 대항할 수가 있고 설령 GMO가 이제 전 세계 곡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하나의 회사에서만 판매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한 회사에서 가격을 올린다면은 당연히 다른 회사에서 구입을 하면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제 공포시 되는 이 원숭이 꽃신 같은 시나리오. 원숭이는 처음에는 이제 거친 발을 신발 없이 돌아다니다가 꽃신을 신겨주고 나니 원숭이에게 꽃신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공포를 조장할 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군데에서 만약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쪽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유전자 조작 생물이나 유전자 조작 생물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인공지능 쪽에서도 이 AI라는 단어가 물론 사람들의 환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공포 또한 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 이게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와 반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사실 뭐 서양에서도 이제 너무나도 이제 흔한 생각 중 하나를 이제 비판을 하는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이 자연주의의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는 이 몸에 좋다라고 너무나도 이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 말을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자연은 인간의 욕구를 위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먹히고 싶어서 이 해피한 돼지를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연은 실제로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이제 아무렇지 않게 먹어 치워가는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은 포식 당하는 것을 저하기 위해 동물들은 동물들대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뿔로 이제 들이받기도 하고 이제 식물들은 식물들대로 독성 물질을 이제 내부적 체내에 이제 머금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제 포식을 저항하기 위해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농작물의 대다수는 이러한 이제 포식을 저항하기 위한 수단들을 최대한 약화를 한 유전자 조작 생물들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실 어디 음식점을 가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미국에 있는 이제 홀푸드 같은 이제 고급 식당에 가면은 유기농 작물, 오게닉 푸드, 홀푸드, 자연에서 자라난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딱 잘라서 자연은 인간한테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겉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잊혀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이거는 알겠는데 좀 너무 추상적으로만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제로 이러한 자연주의의 허상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이러한 자연주의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되는 게 우유인데요. 다들 초등학교 때 이제 마시기 싫어도 우유 마시게 하는 다들 안 시켰나요? 저는 이제 강제로 많이 먹였는데 어쨌든 우유를 마셔야 키가 큰다 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초등학교 이제 학교에서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갔을 때 환자들에게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제 우유를 주고요. 군대에서도 우유 줍니다. 네, 배급품으로 나와요. 하지만 네, 여기 사실 제가 이 말을 할 때 워낙 믿는 사람들이 적어서 사실 다들 제가 그냥 넌센스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란셋 가스트로노미하고 여러분 이제 바이오 쪽 전공하시면 아실만한 이제 버그와 스트라이어의 생화학을 굳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란셋지에서 되게 친절하게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물론 이제 서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예전부터 낭도법이 흔했던 곳들에서는 성인 저당 불내증이 실제로 질병이고 저당 불내증이 이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러한 의학 용어들이 대부분 다 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여기 교과서에서 되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 불내증의 질병은 사실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포유류에게 이게 없어지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히려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물론 요즘에는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뭐 어르신들을 위해 뭐 필요한 조치로서 잘못된 홍보를 통해서 그나마 더 널리 퍼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우유가 몸에 좋다, 뭐가 몸에 좋다라는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변비와 두통과 실제로 제 동생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상당한 고통과 불쾌함을 이제 현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자연주의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여기는 프리스티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거를 단순히 트집 잡는 것만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세상을 자연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고 그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전 이제 란세치에 있는 논문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저기 한국을 보시면은 이제 아주 빨갛게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거의 100%로 이제 저당 불내증이라고 하고 위키피디아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한 75% 가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통계마다 이제 어느 정도 변이가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면은 특히 이제 가량을 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뭐 신토부리, 뭐 몸에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다 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관되어 있는 사상 중 하나인데 신토부리, 우리 땅에 난 게 우리 몸에 제일 좋다라는 사상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진행을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김치 그리고 군고구마 누가 생각해도 이제 전통식품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고추, 감자, 고구마 같은 것들은 전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온 외래종 작물이고 심지어 현대 이제 뭐 전통식품이라고 뭐 요즘에 이제 홍보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뭐 서울 지역이나 뭐 일부 지역에서만 이제 널리 퍼져 있던 작물 뭐 음식들이고 뭐 일부 계층들만 먹었던 것이지 지금 이야기되는 것처럼 전 국민이 먹는 뭐 국민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이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몇 년 전에 뭐 외국에 사실 아직까지도 외국 음식품을 이제 식료품을 수입하는데 금지하는 제일 큰 의견 중 하나가 신토부리,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우리에게 좋을 일이 없다. 그런 반박을 너무나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전통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르신들이 유년기에 있었을 때 그때 그냥 익숙했던 것 그것일 뿐이지 않는가? 이렇게 전통이라는 것은 밑을 들춰보면은 이렇게나 진실된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이렇게나 많은데 과연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고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믿었던 것은 과연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있기나 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시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도 뭐 예전부터 계속 해왔다라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것에 대해서 신의학 주권론이나 유전자 조작 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되게 짧은 발표인데요. 그런데 유전자 조작 생물이 나쁘지 않다. 그거는 난 이해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쩌라는 거냐? 라는 반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유전자 조작 생물은 뭐 그냥 나쁘다. 심지어 의대 교수님들이나 이제 생물학과 교수님들 매일같이 이제 유전자 조작 쥐를 다루고 유전자 조작 미생물을 만든 교수님들께서도 그러면 네가 그거 먹을 거냐? 그런 식의 반박을 하는 것을 사실 너무나도 흔하게 저는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유전자 조작 생물을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을 저는 사실 아직까지 보질 못했어요. 소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있어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없고
다들 이제 그러려니 하는 침묵 속에서 아니면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것들이 어떠한 폐해를 가지고 있는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유전자 조작 생물이라는 것은 이제 만약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뭐 그 나라의 토양이나 뭐 새로운 기생충 등에 적응하지 못한 작물을 이제 새롭게 배양을 함으로써 뭐 새로운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헬 지대라든지 아마존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자원을 덜 사용하면서 작물을 더 많이 더 양질의 더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제 작물들이 자라나지 못해서 뭐 굶주림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식량난을 일으키는 국가들이나 지역들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 지금 다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밀의 수출이 이제 차단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다들 어렴풋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 이제 기존의 밀을 이제 보다 더 안 좋은 토양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자라나게 하는 새로운 작물이 있었다면은 훨씬 더 이러한 식량 위기라든지 이슈가 더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GMO뿐만 아니라 모든 약간 규제, 새로운 것에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제 규제의 이슈를 건드려야 하는데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혜택을 논의하는 것은 이제 현재 존재하는 것 혹은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없애는 것보다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새로 하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규제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게 성공하더라도 이유는 그것을 만들어낸 기업이나 사업에게 갈 것인데 만약 그게 잘 안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그 국가 기관이나 조직에게 모든 책임이 다 돌아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볼 것은 없고 책망만 받을 것인 조직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금지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쉽지만 일반적인 사고에서도 이런 면모가 너무 강하게 보입니다. 만약 잘 될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농산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그것은 아무래도 개인 소비자 한 명 한 명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혜택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거나 다른 것에 파묻혀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기업의 이득은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MBA 나오신 분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것이 나와봤자 이익을 보는 것은 기업밖에 없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업이 이익을 보고 기업에서 이제 가장 집중된 이익을 보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익은 모든 소비자에게 가는 것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지만 우리는 이러한 규제라든지 새로운 것에 대한 정책, 이 GMO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사업 구조라든지 뭐 인터넷 규제라든지 다들 드디어 공인인증서라는 족쇄에서 풀려나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우매한 규제였는지 지금은 다들 깨달으시죠. 하지만 그 전에는 저도 실제로 이제 제 부모님한테서 그러면 너가 해킹 당해볼래?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그런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불편하기만 하고 실제로 보안에 도움되지 않는 정책을 없애는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있는 체제를 뒤바꾸는 것은 사실 이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지만 어째서 사회가 반발을 하고 어째서 저항하고 어째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진전의 속도가 이렇게 느린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말을 세게 하기로 좀 악평이 높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회 어느 사회든지 간에 다른 사회의 비합리적인 생각, 다른 사회의 공포, 다른 사회의 잘못된 생각을 비웃고 폄하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하지만 자기 사회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도 이게 잘못됐다고 인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막 다들 마스크 벗고 이제 백신 맞으면 다들 자폐증 걸린다고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저렇게 비과학적일 수가 있을까? 어쩜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이제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무시무시한 주사 바늘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혈관에 찔러 넣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 않고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면은 여러분의 이빨로 으깨고 위장에 위산으로 녹인 그것을 소화해서 먹는 것이 그것을 공포스럽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요? 저는 이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프리핑커스 내부에서도 그리고 뭐 대중 사상에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보기 쉬워요. 하지만 이것은 충분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은 두렵고 혹시 모르니까라는 공포를 절대로 떨쳐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사상가들은 이러한 기저에 있는 생각을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 감정들을 다 인지하고 이해하고 겉으로 드러내서 그것을 반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유전자 조작 생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회에 대해서 보다 더 과학적인 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에서 나오는 그런 과학적인 사고 말고 그냥 우리가 나름 존경한다는 대중 언론에서 실제로 이제 유전자 조작 생물을 반박하는 것은 최근에는 오히려 보수보다는 진보하고 훨씬 더 이제 엮여 있는데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이게 과연 합리적인 생각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만약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겉으로 말을 하고 파묻혀 나가거나 쓸려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제 오늘 발표를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GMO에서 네. 혹시 바나나 이런 사례처럼 식량작물의 유전자가 획일화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획일화가 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유전자 조작 생물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자 조작은 아니고 이제 그 싹을 이제 교복을 통해서 이제 배양을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 조작 생명체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지금은 사실 바나나를 이제 자연적으로 교배하기가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원하는 성질을 가지는 바나나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특성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저는 다른 데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근거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아까 다른 데서 얻은 거가 이제 가격 올리면 다른 데서 싸우면 되나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특허권 같은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좀 특허권 이렇게 공짜를 사오는 거랑 식량 분석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일 거예요. 약간 조금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식량 주거용 비판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종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허권 문제가 생기겠지만 다른 종자를 만드는 건 이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특허를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안 되면은 캐나다에서 사올 수도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잘 안 난다든지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만 해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갑자기 이제 인위적으로 수입량이 떨어졌지만 그럼 물론 가격은 오르겠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수입을 해올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가격이 절대로 변동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지금 이제 밀리 같은 경우는 네. 종자가 아니라 식량 아, 네네. 자체가 문제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냐 국내에서 일단 그 농산물 수입을 약간 막은 이유는 사실 신토리 문제보다는 주된 이유는 사실 국내 농산시장 붕괴로 아,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신토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너무 헛소리 같은 아, 하지만 이제 속사정은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의외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표면적인 이유 중 하나를 이제 신토부리로 이제 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 그 겉껍질을 하나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네 뭐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제가 식량 주권론 관련해서도 이제 예전에 발제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시면 이제 나중에 추가 해드리면서 네네. 신토리가 약간 이제 고추 같은 게 이제 뭐 우리나라 그런 걸 말씀하시고 사실 신토리 우리나라 그냥 자고 나라서 얘기하는 게 그 종자들이 어디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좀 하지만 이제 약간 우리는 감자를 먹고 뭐 고구마 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는 이제 작물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국 토양에 심어서 그거를 이제 먹어도 된다, 아니, 먹어라라고 하기 시작한다면은 뭐 외래종, 뭐 요즘만 해도 이제 뭐 우리 종이 아닌 외래종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박멸하려고 이제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심지어 우리나라의 당에서도 이제 당이나 이제 들에서도 이제 살아남지 못하게 계속 제거하는 종들을 먹으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과연 그거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강할까요? 그냥 이제 약간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식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물론 이제 뭐 전쟁이나 아니면 가뭄 등에 의해서 식량의 수요와 공급이 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식량은 사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다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대체재를 활용을 하고 다른 곳에서 수입을 하고 만약 이제 뭐 유전자 조작 생물들을 갑자기 가격을 폭리를 취해서 올린다 그러면은 물론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겠지만 다른 생산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기근이 일어나거나 뭐 아니면은 현재 이제 엄청난 단기간 이상으로 매우 큰 이제 가격 부담이 될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게 기근은 이미 시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밀 가격이 상당히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사실 그거는 좀 더 논의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거긴 가격 통제도 좀 심해가지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네네. 저는 아예 조금 다른 얘기라서 먼저 이쪽부터. 네네.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자연주의 비판하시면서 네네. 우유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세요. 우유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이크 이거 하세요? 마이크 네네. 위에 있어요 위에 윗면에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우유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우유는 자연주의 쪽이라기보다는 그냥 완전 식품으로서 이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독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된 경우지 자연주의 쪽의 그 논의되기에는 좀 부적절한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이제 완전 식품은 이제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해도 이제 우유곽 같은 경우에 물론 서울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들에서 자라난 소에서 나온 물론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연관돼 있으면서 조금 다른 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연관된 아이디어로 물론 자연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사실 약간 몸에 좋다 하고 자연주의하고 이제 제가 너무 좀 구별을 잘 못한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 저는 저 마이크 괜찮아요. 네, 일단 무한히 먼저. 저 먼저요? 네. 저는
그러니까 프리팅 컸으니까 넥스트 레벨에 대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는 얘기인데 우리는 AI 지금 우리가 이 나이 때여도 AI의 붐업기부터 성숙기까지 다 봤잖아요. 이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 뭐예요? GMO가 만약에 소가가 되고 붐업이 됐어요. 붐업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 딱 거치면서 얼굴 영상만 찍고도 체온을 잴 수 있다는 장비들이 개발됐어요. 개뻥인 장비들 굉장히 많았죠. 사진만 돼도 체온 측정이 되는 장비들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걔네들은 AI라고 하면서 그걸 회피하고 뭐 실제로 적발된 업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공공기관에 다 깔렸는데 수많은 업체가 공공기관에 깔았는데 적발된 업체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GMO는 그걸 안 할 거냐? 항암 치료라는 GMO를 팔 거다. 왜냐면 니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AI도 마찬가지죠. AI 지금 성숙히 들어오니까 AI라고 광고하는 회사들이 이제 없죠. 무엇을 하는 AI인지 광고하지. 그럼 GMO도 마찬가지예요. GMO만 붙고 GMO 항암, GMO 불치병 치료, GMO 탈모 치료 붙일 겁니다. 그럼 이때 방어할 논리 전혀 없이 GMO 허가와 규제 사이에 싸우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에는 너무 좀 단순한 문제다 이거죠. 우리는 GMO가 어떤 해킹을 할 거고 그럼 그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 일단 그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사실 의료 사업 쪽에 의료 AI를 이제 열심히 약을 팔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이제 전문성이 있는데 일단 탈모는 그렇게 팔 수 있어요. 하지만 항암 효과는 이제 사실 의료적인 효과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우 어렵고 귀찮은 이 절차를 이제 FDA라든지 이제 그저께 맹물 항암제로 팔았다가 적발된 물론 그런 사기꾼들이 분명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는 사기를 줄여야하는 얘기니까. 하지만 마찬가지로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맹물을 그냥 항암제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GMO를 그것 때문에 팔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이미 당했던 일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역할이 무엇일까, 제도의 최소한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포인트는 인지를 했는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키포인트 중 하나는 유전자 조작이라는 건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유전자 조작은 모든 유성 생명체가 교배를 할 때마다 어차피 다 일어나는 것이고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어차피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뭐 홍삼이 이제 몸이 좋다고 팔고 뭐 홍삼을 마시면은 이제 항암이 된다고 이제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께서도 그 다람쥐 똥으로 만든 커피를 이제 매우 즐겨 드십니다. 다양한 것도 있는 거예요. 혹시 누워 말하는 거? 다람쥐 그림이 그려진 거지 다람쥐 똥으로 만든 거. 그런가요? 딴 거였구나. 혹시 누워하고 헷갈리는 사양 어쩌고 시리즈. 네? 사양고를 사양고양. 고양이 똥은 괜찮아. 네. 어쨌든 사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해서 그 해결 새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뭐 검증 규제 같은 것이 이제 매우 당연하고 이제 별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개가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이제 허락 없이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체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약간 표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업에서 자기 이익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규제를 없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한마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없애는 거 사실상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확실히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벤처 이쪽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고 그 때문에 이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긴 있어요. 샌드박스가 뭐 이제 규제 완전히 규제 풀이죠. 네. 그 설명 더 드려볼까? 규제가 완전히 없는 지역이나 아니면은 구역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있으면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뭐
굳이 또 규제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사용자한테 팔 때는. 물론 이제 일반적인 농산물에 적용되는 규제는 이제 당연히 적용되죠. 이제 유전자 조작 생물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심심해서 뭐 유전자 조작 생물에 이제 청산가리를 뿌렸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찾아내서 이제 차단해야 되고, 뭐 유전자 조작에서 이제 감자 유전자 조작하다가 이제 실수로 이제 독소를 없애는 거를 이제 만들려다가 실수로 독소를 이제 한 10배 더 강화시켰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그런 거는 이제 제거를 해야 하지만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뭐하러 감자에 독소를 100배를 더 강화시켜서 파냐고요. 그게 팔릴 일도 없고 걸리자마자 이제 소송 걸려가지고 회사 망할 텐데 오히려 이제 독소를 없애고 더 맛있고 이제 더 잘 팔리니 물론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뭐 어쨌든 독소를 없애고 더 먹기 편하고 쉬운 거를 만드는 것에 이제 당연히 훨씬 더 강한 인센티브를 가질 것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뭐 기존 뭐 방식을 통해서 뭐 교배를 시켜서 그런 걸 없애는 것은 이제 허가를 그것과 이제 동일하게 뭐 현재 이제 시중에서 팔려 나가는 다른 농산물과 뭐 동일한 규제는 당연히 취해야 하지만 뭐 유전자 조작 생물이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부담스러운 이제 규제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발전을 더 더디게 하고 지금 있는 이 안 좋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다라고 이제 저는 저는 그러니까 전제가 지금 다른데 저는 GMO가 붐업됐을 때 그러니까 GMO란 딱지를 달면은 투자가 막 들어오고 그러는 상황. 오히려 프리미엄 네. AI처럼 AI 붐업 방식처럼 그 상황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주주 톡방 가보면은요 우리 회사 동네 고깃집보다 돈 번다고 맨날 하니까 하지 마세요. 네. 그 발표 일단 잘 들었고요. 네.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주장들이 아무래도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감정적인 면에서 치우쳐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지금 GMO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이런 발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상관없이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예전부터 그 뭐랄까 약간 GMO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는데 사람들의 그런 공포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제가 오늘 상당히 이제 감정적인 발표를 했다는 거는 이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메마른 비판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를 전 너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좀 제가 말을 너무 세게 하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세게 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게 제 의구심이 애초에 GMO에 그렇게 두려움이 많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푸딩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 위주로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이미 GMO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많고 뭐 유럽은 2015년에 이제 금지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면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GMO를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이 주제가 만약에 2010년이나 2000년대에 한창 GMO가 들끓을 때 그때 이런 주제를 하셨으면은 그러면 좀 더 얘가 효과적인 주제였을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지금 하니까 뭔가 약간 철진한 그런 뭔가 이미 GMO 우리 먹고 있고 뭐 다들 3차 시끄럽다가 다 싸니까는 그냥 다 이제 편 돌아버리고 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사실 그 부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당장 핫한 토픽이 아니라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잘 모르니까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아무도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저는 못 봤어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과학 잡지나 그런 데에서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뿐이다.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반론은 이제 가끔가다 볼 수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조작 생물과 이제 백신 공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못 봤어요. 왜냐면은 사실 물론 지금 당장 GMO는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PC함의 중심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오늘 물론 논제의 중심이 GMO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 무조건 이제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억제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제가 아무래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는 것도 이제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우선 GMO의 유통이라든가 제가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편인데 이제 제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이 이런 거를 이제 GMO나 이런 거를 파는 거잖아요.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더 다량 생산이 가능하거나 더 맛을 좋게 하거나 이런 거 가능할 수 있는데 관건은 이 식물 중에는 마약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대마, 양귀비 이런 이제 중독성이나 이런 거를 악용할 수도 있고 이런 조금 그러니까 판매를 위해서 그런 악용적인 방법을 좀 더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생각?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식품에도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있는지 독성 물질보다는 마약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중독성. 마약성 물질도 독성 물질에 일반적으로 이제 네,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중독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진짜로 마약 옥수수를 만들었으면 규제가 어떻게 돼요? 경우에는 이제 현존 법안으로도 이미 금지가 잘 그러니까 됩니다. 규제 절차. 그러니까 내가 마약 옥수수를 막 개발했어. 얘가 어디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규제되는지 아, 그럼 얼마나 중독적인지 이게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은 떠올리는 게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막 그런 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게 매일매일 금단 먹고 등대 싶다. 발생하는 옥수수. 정확한 건 이제 사실 실제로 PA나 중국에서 이제 식약처 이제 그 법률이 다 있거든요. 뭐 벌레도 뭐 1g당 벌레 20마리 이하 뭐 그런 이제 매우 세세한 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이제 그쪽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 하신 주제가 LSD라든가 뭐 모르핀이라든가 그런 수치 같은 걸 다 파악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식약처에서 가끔 네, 그런 거 다 측정을 해요. 물론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네, 뭐 일단 규제는 다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약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GMO에 대한 찬성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창 이제 2010년 오히려 이제 GMO에 대해서 막 찬성 반대가 엄청 막 들끓으면서 서로 막 감정적으로 대해서 막 싸우다가 지금 와서 약간 좀 이제 다 식어버리고 다들 GMO 글쎄 먹든 말든 난 안 먹는 사람 안 먹고 먹는 사람도 먹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서서히 이제 약간 잠식하는 방식으로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드릴까요? 네. 그 8월 4일 국회 뉴스인데요. 이동주 의원 대선 여야 후보 공약 GMO 완전 표시제법 발의. 근데 뭐 어차피 국회에서 하는 게 맨날 막 그러니까 하겠다 말겠다. 그게 사그라든 틈을 이용해서 발의한 거예요. 지금. 무슨 그러니까 네, 사그라든 틈을 이용해서 발의한 거. 지금까지 발의 한 건도 없어요. GMO 관련해서. 딱 그저께 발의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민주주의적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갑자기 막 식량 값이 올랐어요. 콩값이 막 된장값이 막 10배로 뛰면은 그때 국민들이 우리들은 서민들 뭐 먹고 사냐 하면서 이제 저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뭐 그러고 다시 또 이제 돌아오고 약간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게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실수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후회된 선택을 해보고 막 그때 막 소고기 광병 사태라든가 그런 식으로 원래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막 굳이 그렇게 막 엄청 열성적으로 막 GMO를 찬성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꼭 나아가는 게 오히려 반발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약간 저의 오늘의 포인트는요.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매일매일 논의하고 이제 막 재수 없음을 이제 자신에게 끌어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대부분을 보면은 유전자 조작 생물이 나쁘지는 않지만 나는 조용히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딴 사람이 이제 세게 밀어올 때 사실 유전자 조작 생물 찬성하는 편에서 강하게 이 뒤에 발을 딛고 뭔가 비춰낼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뭐가 나쁘다는 거냐? 계속 그러는 너가 더 귀찮다. 뭐 그 정도의 이제 반발을 할 수 있었지만 너의 근거는 오히려 사람들을 해친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콩의 가격이 10배 간장 가격이 10배 오르는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식량 가격에 대해서 좀 더 큰 주제 하에서
제가 오늘 발제 중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는 눈치를 채지 못해요.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20년 전에 그 공인인증서라는 제도가 운이 좋아서 이 탈락이 아무도 실행을 안 했었다면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더 윤택할 수 있었을지 뭐 우리나라 IT 회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이고 사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긍정적인 것보다 이 모르는 두려운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당연히 금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생물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논의에서도 나왔지만 몇 년 전 이야기긴 한데 쌀 관세가 한 550%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미 엄청난 폭리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식자재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막 쌀 가격 우리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는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한국 오니까 쌀 가격이 10배나 더 비싸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당치도 않는데 이렇게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 발전이 정체되는 것은 이제 대체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이미 사람들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외로 둔감하고 이제 대부분 소비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발전이나 이제 새로운 것을 저항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 새로운 것이 잘못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득과 실을 이제 다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지금처럼 이제 유전자 조작 생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하고 있는 건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저는 그건 알거든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통일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열심히 이제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뭐 GMO라고 하진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뭐 요즘에 쓰는 유전자 조작 이제 테크닉들은 당연히 쓰지 않았지만 뭐 품종 개량을 이제 여러 가지 씨드를 이제 섞어놔서 이거는 이제 좀 곁다리 이야기긴 한데 예전에는 가끔가다 이제 밀에서 좀 더 돌연변이 잘 일어나라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가 이제 한동안 묻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오시네. 네, 뭐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약간 웨이크업 시플 이제 눈을 떠라 민중들이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회 인식이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물론 지금 당장 이슈가 아닌 걸 알고 있지만 분명 이 다음 위기가 뭐 1년 후일지 뭐 10년 후일지 모르겠지만 유전자 조작 생물도 지금처럼 제 생물학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 유전자 조작 생물 수업 시간에도 나와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유전자 조작 생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약간 심지어 그분 연대 교수였어요. 그분 전공이 세부 전공이 그분도 식물학. 식물학 아닙니다. 식물학 아닙니다. 그분 남편분이 식물학이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의대 교수님들도 한 분도 이제 GMO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찬성하거나 이제 이제 겉으로 이제 막 적극적으로 이제 저항하는 것도 이제 뭐 좀 촌스러워 보여서 이제 괜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니까 하지만 여기 푸딩이죠. 다들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겉으로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일 뿐이지 기저 있는 사고는 다 반발을 하고 이거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제 오늘 이 자리에서 역할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대중 논리를 보면은 반대 논리를 세워도 거의 허수아비 하나 붙여놓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대신에 저는 훨씬 더 알맹이가 있는 이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유전자 조작 생물 오보로는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사실 우리끼리는 그냥 좀 괴짜 집단이다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미래 이 섭 리더 이 사고 리더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농담 하시네요. 농담 재밌어요. 대한민국 망했어.
아까 자연주의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는데 자연주의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 인공적인 인위적인 것은 나쁘다. 그리고 이 원래 자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그 차이라는 것 자체부터 사실 뭐 들어가면 파고들면 파고들 수 있지만 그냥 그런 생각 자체에 무슨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연에 있는 내추럴한 그런 것이 좋다는 것 자체가 그냥 편견일 뿐이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이제 홍보를 들어온 먹는 것 같은 경우에도 뭐 유기농 몸에 좋은 거 사실 모르겠어요. 제 집안이 좀 그런 게 좀 심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령 이제 강약의 정도는 달라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반대의 주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단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을 이제 여러분과 이제 함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자연주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뭐 게르마늄 팔찌나 뭐 이런 거나 다른 음이온이라는 거는 그걸 제가 정말 자연주의 그 자체로 본다면 지금 얘기하신 유기농 같은 경우는 사실 몸에 좋은 게 아니라 농약을 쓰지 않고 뭐 비료를 쓰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생태계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농법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 농법을 사용하고 그 농법을 사용하는 농장들도 있고 그런 경우를 저는 더 주변에서 많이 봐서 그런 쪽으로 사용된다면은 특별히 나쁘게 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전통 음식 신토부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게 실제로 저희 건강에는 더 좋죠. 왜냐면은 전통이고 신토부리라는 뜻은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먹어왔다는 뜻이고 우리의 소화기관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것보다 밥을 먹는 게 소화가 잘 되고 그게 당연히 소화기관에도 좋고 그렇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우유 같은 경우만 해도 우유가 우리가 원래 먹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토부리가 아닌 그런 우유를 먹었을 때 우리 유당불내증 그거에 의해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기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우리가 100 미만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요 그거 부족해지는 비타민 성이 비타민 B 비타민 B였나요? 각기병 각기병 발생을 하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너무 흐름에 맡겨버린다는 거 흐름에 맡겨버리는 현상을 이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백미만 먹으면 각기병에 걸리는 건 맞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조상님들은 백미만 먹지는 않죠. 왜냐면은 그 당시 쌀이 막 그렇게 백미를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주로 이제 백면 기름보다 작고 맛있게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전통적인 식습관 오히려 백미보다는 그런 잡곡밥을 전통적인 식습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 식의 경우에는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긴 한데 이건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니까 제가 제외하고 말하자면 결론적으로는 자연주의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식습관을 했을 때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서구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어떤 소화기관 계통의 건강에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문경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4,000년?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4,000년 동안 뭔가 많이 바뀐다는 거는 좀 사람의 몸이 4,000년 동안 지나가 일어났다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몸은 아직까지도 수렵체질하는 시절에 그런 몸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식습관이 건강에 좋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예전에 다 그렇게 키웠어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은데 전쟁방구나 옛날에 다 그렇게 키웠어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가끔 계셔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키워서 돌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1년도 살아남기 힘드니까 1년 정도 살면은 이제 돌연사는 안 일어나겠다 싶어서 돌잔치를 하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전통적인 식습관이랑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 조상님들 대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대식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사유 중 하나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런 다른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곡물을 많이 섭취해서 단백질을 섭취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습관이나 이런 건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의학적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뭐 진화가 안 일어났다고 그래서 뭐 그런 식품가가 건강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간단한 관리가 아까 나왔던 이상 문제점이고. 네, 그러니까 서양인이라고 해서 딱히 밀이 더 좋다, 동양인이니까 쌀이 더 좋다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회적인 뭐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노시브 효과라고 하죠. 노시브 효과라고 하죠. 그 자기가 실제로 해로운 걸 먹지 않는데 해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해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요즘 그 친구들은 좀 말이 많았던 그런 건데 밀가루도 딱히 한국인이라서 밀가루가 소화가 잘 안 된다기보다는 조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습관이 밀에 적합하지 않은 습관일 뿐이지 밀가루 때문이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거는 약간의 트집이고 저한테 불리하긴 한데 밀가루는 이제 아주 약간 이제 동양인보다 서양인한테 좀 더 맞을 수 있어요. 뭐지 그 미국에서 그 홀푸드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 뭐였더라 C자로 시작하는 그 없는 곡물이라든지 그 가공된 곡물이 이제 잔뜩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적당 분해 우유하고 좀 비슷한 이슈 같고요. 저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옛날에 했으니까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물론 이제 현대 사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 건강에 좋지 않고 이제 뭐 곡물이나 그런 것을 더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사실 막상 알고 보면은 이 전통식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도 많고 무작정 전통이라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근거가 있는지 물론 이제 패스트푸드가 햄버거가 있고 이제 된장국이 있고 이 된장국이 전통이고 이제 햄버거가 새로운 것이니까 무조건 햄버거를 먹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지방이나 식이섬유 기준이나 그런 것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뭐 예전부터 해왔던 아니면 이제 새로 들어온 것이던 이제 보다 건강이나 균형에 이제 더 적합한 것을 취합을 해야지 단순히 옛날 것이다, 예전부터 해왔다, 아니면 새로 들어온 것이다, 신기한 것이다, 아니면 새로 들어왔으니 무서운 것이다 그런 것에 의존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것이라고 무조건 나쁘다, 새로운 것이라고 무조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것, 새로운 것 관계없이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번 매 이슈마다 생각을 해야 하지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통 식품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이런 거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는 아니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자연주의라는 것이 보통 이 사상이나 학술적 용어로서 이 자연주의와는 그 용례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이런 용례로 보통 자연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자연주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배격하는 일종의 세계관이나 태도에 좀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푸딩 카이스트 지부 내부 회칙에서도 푸딩이 저희 지구의 3대 정신주의에서 하나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두고 있거든요. 3대 정신이 있었어요? 예.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3대 정신이 뭐예요? 자유사상, 네. 자연주의, 네. 웃음과 풍자. 대충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혹시 오늘부터 제정된 3대 사상인가요? 전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주의적 가치관이라는 게 근현대 자유사상가들이랑 상당히 연관성이 깊기도 하고 해서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은 보통- 경우는 이미 용법이 좀 이런 비슷한 형태로 쓰인 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냐 약간 논리적 오류 중에 하나로 자연주의제 호소하는 오류였나? 뭐 있었던 네, 거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또 이게 정치사상 쪽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약간- 사회에서 이런 거 나오면서 그때 초기 상태를 이제 자연주의적 상태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무튼. 그런 용법을 생각하면 이거는 맞는 용법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이 약간 자유가 이 약간 극우 보수를 뜻하는 거랑 이제 제약이 없는 거랑 뜻하는 걸 이제 약간 둘 다 뜻할 수 있듯이 이 단어의 정확한 용법은 물론 이제
이제 어떤 게 더 의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혹시나 그 부분을 좀 더 뚜렷하게 명시를 못했으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뭐 자연스러움주의라든가 사실 이걸 이즘을 붙일 만큼 뭔가 명확한 무언가로 느껴지긴 한데 자연스러운 편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니면 좀 문학적인 특색을 가미하는 자연스러움에 대한 신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자연주의를 좀 더 명확한 제가 사실 문학이랑 미학 사주도 있는 거 같은데 그쪽은 잘 몰라서 명확한 철학적 가치관으로서 보통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건 상당히 좀 가분이 불쾌는 아니고요. 임의적이라고 좀 느껴지는 용어였어요. 예를 뭐 사실 그쪽으로 이제 하시고 싶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지 고귀한 야만이 약간 그런 쪽에서도 그 뭐지 인위적인 것에 건드려지지 않는 그 자연 그 물론 거기서도 자연이라 뭘 뜻하는지 좀 애매하고 사실 이거 트집 잡기 시작하면 자연과 인위적인 것의 경계가 없긴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측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자연 우월주의. 자연 운동을 계속하고 무조건 나는 다시 2kg 돌아오겠다.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질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그런 거 같은데. 사실 좀 더 정확한 용어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생태주의라고. 생태주의. 생태주의는 좀 더 급진적이에요. 지금 설명한 것보다 더 그리고 급진적이에요. 약간 자연주의를 포괄하는 여러 세트여서 사상 세트고 약간 한 가지 떡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아니고. 생각에는 아마 맨 처음 발표할 때 거기에 정확히 해줬다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시간을 좀 괜찮아요. 조금만 정의를 주니까 생태주의를 구성하는 내용 중에 자연주의. 정의를 딱 내는 너무 길어. 자연하고 인간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이제 트집 잡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라는 건 이제 다들 그 막연한 생각이지 사실 저도 명확한 정의를 내릴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약간 노자 때부터 하긴 했어요. 약간 그거 아니에요? 약간 우위 자연이고 약간 이기는 나쁜 거고. 저는 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노자는 약간 다 죽는 사람이라. 애매한 거죠. 명확하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질문으로 나오고 코멘트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코멘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얘기가 나왔던 게좀 밀가루나 아니면은 신소고에 관련 논의가 좀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래종을 없애자라고 하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본문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기존에 예시로 올렸던 그런 부황산물 중이나 아니면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양을 거쳐서 이제 한국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게 비교적 최근이라고 해도 이제 그게 과연 진짜 최근이라고 할 만한 수준일까 하는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왔다고 해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한 4, 50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또 그거를 제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이제 길어도 한 20, 30년 이내에 들어온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예전에 들어온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생태계에서 이것들이 뭐 자체적으로 적응을 하고 야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좀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작물들이 이제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아마 그것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 않을까 하는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약간 좀 지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밀가루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고려시대 때 쌍화상 같은 거를 보면 이제 그때도 밀가루 음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유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히스토그리 사는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야 하는 증상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거는 제가 그 이제 결론 부분에서 반대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저에 빨린 공포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설득의 방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논지를 이끌어가야 그런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방식이 있는지 그 좀.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오늘 제일 마지막 질문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냥 상황을 사실 이거는 좀 캐릭터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백신 공포증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뭐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이런 예시를 든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백신 공포증을 느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놓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엄청난 우월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우월감을 이제 본인들한테 반대로 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연 이 알 수 없는 액체를 이제 주사바늘에 혈관에 직접 찔러 넣는 거에 대한 공포를 가지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비웃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빨로 으깨고 위산으로 녹여서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공포를 느끼는 우리는 과연 합리적인 사람인가? 그러니까 중세시대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말씀 주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구황작물이라고 다행히 감자 같은 게 빨리 허용 이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이제 중세시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성경이 없다, 땅 바닥에서 자라난다, 기타 등등 그리고 당연히 뿌리 쌍나기 시작하면 독이 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감자를 엄청 두려워했고 기피했거든요. 약간 좀 문제가 흐려졌는데 그 첫 번째 코멘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런데 물론 이제 감자 같은 거는 뭐 3년 그냥 400년이 이제 됐지만 과연 근데 처음에 지금 그때처럼 이제 다들 굶주려서 뭐든지 간에 이제 먹으려고 시도를 하는 상황과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든지 간에 새로운 것은 다 금지시키려는 상황이 있었으면은 만약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실에서 감자는 뭐 유교 정신에 어긋나다라고 이제 탁 하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감자 키우는 사람들 다 이제 능지처참시켜 버렸으면은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선 잘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다들 이제 감자 무서워가지고 감자 키우면은 감자가 흥역이 안 나고. 우리나라도 감자는 아니지만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그런 그 상품 작물 전반을 좀 금기시한 경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쌀을 제대로 안 하면 그게 상품 작물 그러니까 뭐 마늘 이런 거 좀 사치라고 네, 좀 규제를 하는 게 있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상품 작물은 전혀 문제가 없고 어쨌든 이제 유교 정신이 아니라 뭐 모르겠어요. 뭐 토속 신앙에서 뭐 감자는 이제 먹으면은 뭐 악령이 씌인다고 이제 믿는다던가 뭐 그런 이상한 게 뭐 마냥 퍼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처럼 이제 유전자 조작 생물이 먹으면은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GMO GMO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유전자 조작 생물을 30년 후에 막 사람들이 막 팔이 막 새로 나기 안 먹을 일 없네요. 이제 초등학교 좀 이상했어요. 이거 막 마르크시스트 책도 막 있고 세계적 같은 거를 주장하는 막 그런 이상한 동네였는데 노동이 신성한 말은 고민이가 아닌데 그거는 약간 공산적 사회주의 어찌됐건 좀 이상한 동네이긴 했는데 실제로 저거 독후감 그 GMO 책도 독후감 열심히 쓰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공포와 우리가 이제 좀 거리를 가지고 다른 사회에서 가지는 공포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우리 공포와 우리가 비웃는 다른 사람들의 공포가 과연 그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시대나 그 어느 사회나 그 어느 집단이나 다들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비합리적인 공포를 가지고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만큼 쉬운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에 맞서기 위해서 이 공포 물론 다들 사람들이 이제 무서우면 이제 종짓줄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를 하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그 공포를 비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듣고 만약 나중에 뭐 이제 생물학 수업을 듣다가 교수가 막 갑자기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유전자 조작 생물들은 너희들을 다 망하게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드랍할 거면 가능하긴 함. 드랍식이 놓쳤을 때 그렇게 말하다가 열심히 유지하시는 금방
하느라고 대학원 못 가게 이렇게 됐는데 말하다가 여권생이 되는 두렵다. 네. 네, 그래서 방금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좀 중점적으로 듣고자 했던 건 이제 단순히 그런 식으로 비웃음과 이제 공포에 대한 그런 아, 네. 그러니까 가치 저하 평가 전화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아, 네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드는 게 이제 그런 공포심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심의 원인들을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히 우리가 비웃는다고 해도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공포와 거기에 기반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자신만의 폐쇄적인 그런 사고 회로 안에 갇혀 있을 텐데 우리 그거를 깨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다고. 저도 사실 무작정 비웃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이제 언어 유희를 가지고 찌르는 거에 저도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무조건 좋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물론 좀 기분이 더러울 수 있지만 써야 한다라는 의미였고 그 부분은 사실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는 건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혼자서 이제 세계관에 갇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퍼져 나가는 거를 약간 그 다른 사람들을 이제 예방접종 하듯이 이제 그러한 기저 사고를 이제 들춰내면은 그 사람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쇄적인 사고회로 이제 빛을 좀 쬐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논리의 모순을 이제 한두 개씩 느끼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회의감을 가지고 약간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자신감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 믿음의 정도를 약화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막 한 번 말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설득하는 거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보다는 사실 먹는 거랑 시중에 유통되는 점에서 광우병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광우병 가동 미국. 사실 이쪽은 물론 이제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렸고 그 전에 이제 영국에서 뭐 과학자들이 광우병 안 걸린다라고 해서 이제 잘 안 좋게 나온 케이스이기는 한데 약간 이거는 그 신약 주권 그러니까 관련해서도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약간 이게 다수로 퍼지면은 반대작용이 거의 작동을 못해요. 제가 연속 질문인데 네. 좀 예전 얘기를 하자면은 계셨잖아요. 저 있을 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톡방이랑 푸띵이라는 그룹 안에서 핵공학자가 있었고 핵공학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비밀이지만 핵과학자는 지금 때려치고 개발자가 됐어요. 지금 구소, 현상, 증상 다 똑같아요. 핵이랑.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다르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반박하면 된다. 우리도 똑같았어요. 핵에 대한 공포, 담배 피우면 폴로늄 겁나 많다. 니들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 다 방사선이다. 우리도 열심히 했어요. 졌어요. 그리고 그때 핵과학자였던 사람이 지금 개발자가 됐죠. 물론 이제 핵과학 쪽은 매우 안타깝지만 사실 뭐 이번에 미국에서 그 소형 핵 발전기 허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드디어 유가가 치솟으니까 드디어 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한 거고 이 방식은 무엇이 다르다라는 어떤 생각을 따로 하신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성공률 100%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역사적인 거에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물론 재밌는 이야기라는 걸 저도 부정을 하진 않고 이제 약간 이 방법이 성공할 것인가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냥 단칼에 이제 쓸려 나가지는 않겠죠. 근데 정치적까지 얘기를 해보면 구도도 진짜 똑같은 게 더불어민주당에서만 GMO 규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GMO 찬성을 하는 입장은 뭐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죠? 한쪽에 강제적으로 엮이게 되죠. 우리도 그랬어요. 네. 저는 사실 저는 제가 뭐 필승의 전략을 가르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냥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좀 더 한다면은 좀 더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의견을 올리는 것일 뿐입니다. 네. 그냥 그런 공포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거 그냥 직접 보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원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냥 이 원전 이만큼 안전하다라고 약간 대국민적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GMO 같은 경우도 한 어떤 사람이랑 30년 동안 GMO 식품만 먹게 해가지고 GMO 식품만 먹게 해가지고 대신 돈이라도 보상금 많이 주고 GMO 식품만 먹게 한 다음에 아무런 유전적 변이가 없었다 하고 그런 거 보여주면은 그걸 국민들한테 이슈화시키면은 그러면 그런 공포는 없어지잖아요. 실제로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TV에서 보는 앞에서 이제 예방접종 받았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네, 저도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사실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안 좋은 예시지만 후쿠시마 그것도 뭐 그것도 다 사실 하고 있는 먹어줘. 잠깐 먹으시면 상식력을 먹여보는 거죠. 걔는 뭔가 다 앞으로 한 4시간 동안 계속 관찰을 한 다음에 GMO 식품만 먹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좀 더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 옛날 맥도날드 지렁이 사건 들어봤어요. 자기 지렁이가 아니다라고 기획을 주장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오히려 프리드리히 감자대왕을 공받아가지고 GMO 식품 금지 GMO 식품을 금지시켜버려가지고 이거를 막 유통한 자들 처벌하고 나면 사람들이 뭐 좋은 게 있나? 하면서 막 몰래 막 밀수해서 먹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오 좋은데요? 그죠? 네. 완전 금지. 네, 여러분 이제 제 토론이 재밌어가지고 좀 도움이 분위기 죄송한데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토론 재밌어서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시 반까지 딱 토론하고 좀 10분 쉬고 이제 다음 세미나로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질문이 추가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광우병 사건하고 이제 식량 관련해서 이제 전 종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광우병 때도 사실 미국에서 꼭 수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미국에서 이제 광우병이 났고 실제로 광우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 광우병 없는 호주에서 이제 수입을 해오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제학적인 논리, 저는 대단한 논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곡물 유전자 조작 생물은 이제 유전자 조작하지 않은 생물과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만든 유전자 조작 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대체제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호주에서 이제 소를 수입할 수 있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도 뭐 사실 원래 희망은 이게 제가 약간 딥러닝 쪽에서 이제 약간 교수님들이랑 그 규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번 뿌려볼까 이제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이제 프리팅커스 약간 활동을 이제 유튜브로 해서 이제 홍보 차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좀 더 프리팅커스란 무엇인가 이제 그냥 프리팅커스 검색해보면은 그 서울대 지구에서 하던 그 전도 거부 운동밖에 안 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푸딩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프리팅커스의 새로운 이미지를 위해서 약간 이렇게 세미나 세션 같은 거를 이제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이제 지금 온라인 홍보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온라인 홍보 시작하면 제가 2017년에 해본 경험상 이제 되게 효율적이라고 이제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멤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 이후에 이제 안건 안건으로 예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10분 취직하면 될까요? 네네. 좀 될것 같아요.